네, 안녕하세요. 고매불입니다. 셰프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먹어보는 위드셰프 첫 번째 컨텐츠를 위하여 안양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돈가스입니다. 셰프님의 이야기를 제외한 음식만 궁금하신 분들은 음식 리뷰로 넘어가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는 곳은 국내 최고가 돈가스, 국내 유일 토종돼지 돈가스, 그리고 국내 최초 사이타. 네, 이렇게 되게 다양한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그만큼 특별한 곳이라 볼 수 있는데요. 안양 평촌의 교카이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촌에서 교카이젠이라고 하고 있는 돈가스 집을 운영하고 있는 황다운 셰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카이젠은 농가와 소비자의 만남이라고 주제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는 거는 전국 각각에 있는 농장과 거기에 맞는 돼지들을 데리고 와서 소비자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있고, 그런 역할을 저희 업장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셰프님 말씀대로 이곳 교카이젠에서는 정말 다양한 품종의 돼지를 맛볼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메뉴판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메뉴를 보다 보니 이게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재래돼지, 토종돼지, 일반돼지, 결국 다 같은 돼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셰프님께 재래돼지와 토종돼지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각 돼지별 조리나 숙성 방식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원래는 토종돼지는 일제 감정기 때 없어졌던 우리나라의 전통 이제 토종돼지인데요. 재래돼지라고 정말 오랫동안 많이 불려오고 그리고 언급도 되는 게 사실이었는데요. 근데 재래라는 단어 자체가 일제 잔재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한보름 대표님께서도 우리는 일제 감정기 때 사라진 돼지를 우리는 아직까지도 일제 잔재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토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더 적극히 쓰면서 토종돼지라고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는 메뉴판을 바꾸려고 지금 수정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손님들께도 더 정확한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종돼지는 원래는 되게 전국에 정말 많이 키우고 사육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소학농장에서만 키우고 있고 일주일에 도축이 딱 한 마리 정도 되기 때문에 드시는 것도 사실 정말 어렵고, 우리가 토종돼지를 먹지 않으면은 정말 멸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한보름 대표님 말씀을 좀 빌리자면은 야생동물은 인간이 잡아먹으면 멸종하지만 가축은 인간이 먹지 않으면 반대로 멸종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종이라는 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먹고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숙성 방식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셰프님이 또 숙성고도 보여준다 하셔서 바로 한번 따라가 촬영해봤습니다. 저희는 보통 흑돼지랑 백돼지를 두 개를 구분을 해서 숙성을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백돼지 같은 경우에는 팬으로 수분을 날리기로 하면은 약간 노란색 물이라 해야 되죠. 그런 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흑돼지 같은 경우는 워낙 수분의 함량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이렇게 건식 숙성을 오래 진행해도 더 풍미가 올라가고 더 살아나는 게 있어서 저희는 흑돼지는 좀 건식을 좀 길게 가져가는 편이고, 그 다음 백돼지는 좀 짧게 하루 많으면 하루 이틀 정도 이 정도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성을 진행하고 저희가 커팅을 해서 다음은 이제 웨데이징으로 들어가는데, 웨데이징은 뭐냐면은 백큐을 하는 거예요. 진공 상태로 숙성을 하는 거예요. 안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백큐을 해서 워터에이징 하고 있는데, 워터에이징 할 때 좋은 장점은 뭐냐면은 수분 방출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심 같은 거는 다 웨데이징 시켜서 워터에이징까지 들어가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14일자의 버크셔를 손질한 건데, 버크셔는 이런 식으로 등심은 등심, 뭐 상등심은 상등심, 그다음에 뭐 특등심은 특등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이렇게 나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지방이나 이런 게 네, 차이가 나네요. 많이 차이 납니다. 색깔도 좀 더 붉고, 그리고 우리 재래지가 또 운 좋게 또 어제 들어왔습니다. 재래지는 이제 수학농장에서 드라이징만 시켜서 들어오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그냥 커팅만 해서 바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잡다한 것만 좀 제거를 하는데, 사실 다른 돼지는 이렇게 들면 안 들려요. 한번 다른 것도 보여드려보시. 이거는 이렇게 들면은 꺾입니다. 두 개를 붙여놨는데도 이렇게 되면 꺾여요. 이게 토종돼지는 오래 비육 기간이 길다 보니까 다른 돼지들은 그러니까 빨리 키우려고 사료를 되게, 그러니까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먹이는데, 재래돼지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또 오래 키우다 보니까 근육 자체에 수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돼지들은 남성 호르몬을 주입시켜서 빨리 키우거든요. 근데 재래돼지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콜레스테롤 낮다는 거는 결국 냄새가 안 나고요. 깔끔한 맛이 나고요. 식감에서도 차이가 맞습니다. 훨씬 부드럽고 훨씬 그 촉촉함도 많이 묻어 있고, 그리고 지방에서도 냄새가 확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숙성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거는 웨데이징을 좀 길게 가져가요. 최대한 웨데이징으로 맛을 뽑아낼 수 있는 거를 저는 최대한 뽑아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길게는 뭐 한 달,
넘게 가는 것도 있고 또 적게 가는 거는 최소 2주 정도 이상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날 방문하기 전에 토종돼지가 있을 거라는 확답은 셰프님께 받지 못한 채로 갔는데 마침 또 이렇게 있고 해서 토종돼지 특등심으로 주문해봤습니다. 식사를 기다리면서 셰프님의 조리 과정을 좀 음침하게 지켜봤는데요. 여기서 숙성도 숙성이지만 요리법에 대한 연구도 정말 많이 하셨다는 거를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고기의 근막 부분에 칼집을 내서 열이 잘 통하지 않는 부분도 열 전달을 용이하게 하고 또 추가적인 레스팅을 거쳐 하나의 식사가 완성이 되는데 돈가스가 이렇게 정교한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음식인지 솔직히 처음 알았습니다. 네, 음침한 힐끔힐끔을 하는 사이 주문한 토종돼지의 특등심이 나왔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층이 상당히 두껍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게 향만 맡아도 진짜 끝내줍니다. 지방기의 그 고소한 맛이 향으로까지 전달이 되는데요. 첫 점은 그냥 한번 먹어보고 그 다음은 소금을 살짝 발라서 먹어봤습니다. 비속어가 나오는 맛입니다. 이게 소금하고 지방이 만났을 때 그 단향도 살살 올라오면서 지방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지는 게 정말 훌륭합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유명한 카츠는 다 먹어본 것 같은데 이 맛은 진짜 여기서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나온 돈지루 이것도 정말 훌륭합니다. 오늘같이 토종돼지를 판매하시는 날에는 이 남은 부위를 돈지루 만들 때 쓰신다고 하시던데 아쉽게도 저는 먹어보진 못했습니다. 아무튼 다시 돈가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지방기가 좀 많기 때문에 먹다 보면 살짝 물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한 4점 먹을 때쯤 되니까 좀 느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샐러드, 돈지루 그리고 이 카레까지 중간중간 같이 먹어줬는데요. 이렇게 먹으니까 그래도 좀 느끼함이 잡혀서 맛있게 식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행과 함께 가시는 분들이라면 토종돼지 특등심과 안심 이렇게 주문을 해서 나눠 먹으면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먹고 집에 갈라 했는데 셰프님이 한국의 전통을 살린 막걸리 샤베트를 주셨습니다. 예전에 방문했을 때는 입가심으로 참외를 주셨었는데 이렇게 또 후식을 챙겨주는 돈가스집이 많이 없다 보니 이런 부분도 작지만 매력적인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은은한 구수함이 입안에서 싹 퍼지고 약간 달큰하고 톡 쏘는 청량감까지 있어서 디저트로 먹기 참 좋았습니다. 정말 이런 맛집이 서울로 올라오면 얼마나 좋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문득 셰프님이 어쩌다 평촌에 처음 자리를 잡게 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미 식사를 마치고 나와버려가지고 인터뷰를 따로 드리지는 못해 바로 다시 들어가서 양해를 구하고 인터뷰를 부탁드렸습니다. 다시 인터뷰하는 김에 셰프님한테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드렸고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추후 셰프님의 더 자세한 이야기가 담긴 인터뷰 내용도 올라올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좀 비하인드가 좀 많은데요. 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에는 참 저희 같은 매장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주택 상권에 막 한 20만 원, 30만 원씩 스시야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치키지 시장이라고 하죠. 어시장 옆에 말도 안 되는 텐동집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처럼 저는 그런 거에 참 매료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서울은 가면은 저희가 승부를 보고 저희 매장을 알리는 데는 정말 빠를지 몰라도 저는 그걸 길게 유지하는 거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먼저 여기서 시작을 끊고 그러고 서울로 올라가는 게 맞겠다라는 현실적인 생각을 좀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추후에는 서울로 상경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천천히 좀 알아보는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배를 좀 단단하게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서 지금은 여기 교카이 지금 평촌이라고 하죠. 거기를 좀 더 좀 단단하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 안양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주변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멀리서 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항상 너무 감사드릴 뿐이고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저희 매장이 항상 잘 유지되고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소수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농가를 더 맛있는 고기를 우리가 컨택을 해서 손님들한테 또 알릴 수 있다는 그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저희는 최대한 그 농가에서 받아서 그 농가가 원하는 맛 그리고 농가에서 추구하는 방향에 있어서 저희는 그걸대로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카이젠을 너무 관심 있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이 찾아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더 힘을 받아서 더 맛있는 돈가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